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과연 주택가격은 얼마나 하락할까,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서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도입할 경우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이 연간 1.1%가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죠. 주택토지연구본부 부동산시장연구센터는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에서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2019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수요 및 공급양 측면에 걸쳐 금융규제라든가 공급대책 등을 포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최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맞춤형 정책을 위한 규제 지역 지정 및 세제를 강화하게 된다면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투기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통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LTV라든가 DTI, 신 DTI, DSR 등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 위험과 주택담보대출의 지역 간 전이 현상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적 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3기 신도시 등 공급 확대입니다. 저소득 시민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과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불안감을 해소시킬 전망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단지 등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분양가가 재고주택 가격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분양가가 재고주택 가격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그 효과가 큼을 의미하는데요. 높은 분양가가 주변 재고주택 가격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분양가가 올라가면 인근 지역의 재고주택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도입을 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할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의 영향을 덜 받은 재건축 일부 단지와 재개발 단지에 대한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개발 이익이 줄어들면서 높은 자본 이득을 얻으려는 투자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높은 분양가로 인해 주변 재고주택 가격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도 차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토연구원 분석 결과 서울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도입할 경우 서울 주택매매가격은 연간 1.1%가 하락 효과를 전망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이중
차분법을 이용하여 서울 지역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연간 기준으로 주택 매매 가격을 1.1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중차분법은 정책이 적용되는 처치그룹과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통제그룹 간의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론 중의 하나로 거시 경제적 요인을 제어하여 정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후 주택 공급 위축 효과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최근 주택 공급이 많았고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 관련 계획이 있어 주택 공급 위축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국토연구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주택 준공실적은 62만 7천호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 주택 인허가 실적도 장기 평균치를 넘어서 당분간 준공 물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2018년부터 2022년 동안 주택 100만 호를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고 특히 3기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 내 주택 공급 계획하는 병행 추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7년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직후 인허가 감소는 금융위기, 상한제 시행 직전 밀어내기식 인허가에 따른 기저효과 측면이 강했고 2010년부터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상황에서도 인허가 물량이 상한제 도입 이전 수준을 회복하여 주택 공급 위축 문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 거시 개량 모형과 시계열 모형, 추세 분석 등을 통해 2019년 주택시장을 전망한 결과 주택시장 국면상 수축 또는 둔화 국면이 진입되고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가격 순환 공룡 분석 결과 2019년 1분기 현재 전국 지방은 수축 국면을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은 둔화 국면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규제 지역과 금융규제, 공급대책 등을 포괄하며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은 안정세이고 시장 불안 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 유동성 증가와 최근 금리가 인하되었죠. 지역별 개발 호재 등은 지역별 주택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이죠. 26일 민간 택지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관리가 한계에 다다른 만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이후 최근까지 민간 택지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 등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은 도입하는 건 맞고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장관 말을 잘 살펴보면 명확히 도입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는데요. 다른 공무원은 입법 예고를 해야 확정되는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국토교통부가 애매하게 나올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가격을 직접 누르는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면 단기적으로 집값 잡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공급 축소에 따른 가격 급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 경쟁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당첨자만 로또를 가져가는 게 정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두 개인만으로 시장을 안정화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실행에 옮기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략적으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값이 안정화된다면 카드를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서울 집값이 오른다면 민간 분양, 분양가 상한제를 분명히 적용할 것입니다. 문제는 정책의 불확실성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점입니다. 실수요자들은 집을 언제 구해야 할지, 구한다면 매수를 할지 아니면 임차 계약을 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하루빨리 정부가 확실한 계획을 내놓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부가 계획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분양 아파트까지 만약에 확대가 된다면 분양가가 내려가서 주택의 가격 하락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